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알아보겠는데요. 이스라엘군 정말 대단하네요. 그 하마스의 지휘 통제실이 은닉되어 있다라고 알려졌던 그 알-시파 병원, 굉장히 큰 병원이죠. 거기를 하루 만에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전과인데요. 자, 이러다 보면 이 하마스의 지휘 통제 시설이 있던 알-시파 병원 이제 함락했죠. 그리고 그들의 이 무기 제조 등등을 하던 알-샤티 이 난민 수용소 점령했죠. 이제 하마스는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민간인들 속에 숨어서 그냥 이 은닉 숨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자, 이 김명수 대장, 해군 대장이죠. 이 사람이 합참의장에 지금 지명이 됐고, 인사청문회에서 뭐 주식거래 또는 자녀 11년 전에 학폭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합참의장에 인준이 안 되면 지금 군 지휘 체계는 완전히 다 무너진다. 왜냐? 중장에서 바로 대장 진급을 하면서 합참의장이 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군서열 1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각군 참모총장들, 연합사 부사령관, 또 각 군사령관 다 바꿨죠. 그런데 이 김명수 대장의 후배들로 세팅을 다 했어요. 왜? 서열 1위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동기나 선배는 이미 다 전역했어요. 대장급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낙마돼 버리면 완전히 그냥 모든 인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관대에서 첫 인사를 했는데 장관 스타트부터 완전히 그냥 넘어지는 거죠. 신원식 장관의 리더십을 그냥 후려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또 여당 내에서도 군 출신이 누군가 있으면, 사실 군 출신 정치인의 로망은 국방부 장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됐어야 되는데 신원식이가 됐어?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죠. 이런 거 우리 잘 봐야 되고. 자, 지금 우리 군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뭐 북한이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고체연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미사일 요격하고 그리고는 이제 응징보복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작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시대 정신에 가장 맞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중령 시절에 세종대왕함,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인수요원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작전관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장, 그리고 함장해서 세종대왕함에 엄청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리고는 합참 해상작전과장, 그리고 준장 진급해서 합참작전 2처장, 그리고 또 이함대 전단장, 그리고 이함대가 제일 중요하죠. NL을 하니까. 그리고 또 1함대 가서 또 함대 사령관, 그리고 해군본부에서 정보작전 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 인사참모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작전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해군작전사령관까지 하고, 해군 출신으로서는 인사, 기획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작전만 하고 MD 전문가인,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이 사람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학폭을 했다? 11년 전에 학폭 참 문제가 있죠. 그런데 뭐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다른데 이렇게 군인이기 때문에 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학폭을 부인이 알리지 않았을 경우가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학폭이 5단계의 처벌 중에서 제일 약한 그 어떤 권고 조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야 되겠고, 무조건 우리가 학폭이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가혹한 폭행을 했냐? 그거하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가장 낮은 단계의 권고를 받았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연좌제 국가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주식거래, 뭐 그건 뭐 저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자, 지금 야당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매일매일 자리를 이렇게
비우고 코인 거래하러 다녔던 사람을 쉴드 치고 있는 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좌제입니까? 자, 연좌제라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할머니 돌아가신 이제 발인 딱 끝나고 나서 PC방에 가서 도박 게임을 11시간 동안이나 밤샘 하고 그리고 돈을 따서 성매매 업소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또 판단되고 있는 그런 안마방에 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그 안마방이 도대체 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사지 샵에 전립선 마사지가 있답니다. 여성이 전립선 마사지를 해준다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 갔는데 자기 아버지는 성매매 안 했다고 하니까 뭐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지금 옹립하고 있는 당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되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후보를 바꾸면 군 지휘체계 완전히 다 바꿔서 우리 한국군은 몇 달 동안 지휘 공백 사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원식 장관 출범 스타트부터 완전히 그냥 넘어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주변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최근 미국과 UAE 간의 관계 악화가 한국 방위 산업에 기회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두바이 에어쇼를 진행 중인 UAE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헬기 거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성사된다면 수리온의 첫 해외 수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한국산 다목적 헬기 KUH-1E 수리온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현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가 11월 16일 밝혔습니다. 현재 두바이 에어쇼에서 수리온의 수출형 모델인 KUH-1E 모델을 판촉하고 있는 카이와 UAE 국방부 측은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헬기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 해당 모델에 대한 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AE 측은 현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현재 KUH-1E 모델을 평가하고 있고 UAE는 모든 장비를 구매할 때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치고 결정을 내리는데 평가가 끝나는 대로 구매 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AE는 공군 탐색 구조용으로 벨 412 파생형 4대, 합동 공중사령부 직할로 UH-60 계열 8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협상 중인 KUH-1E는 블랙호크 계열 가운데 노후화된 L 버전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이 성사될 경우 최대 70여 대가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AE는 현재 운용 중인 F-16EF 전투기의 대체형으로 KF-21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UAE가 헬기에 이어 전투기까지 구매할 경우 중동 지역 한국산 군용기 시장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이 현재 UAE에서 시험평가 받고 있는 사진, 그 시험평가 비행 중인 사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 수리온이라는 헬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무기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을 보면 여기에 탐지 센서 같은 게 지금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완전히 그냥 기동 헬기보다는 조금 더 개량된 그 버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에어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방산 전시회가 바로 두바이 에어쇼인데 여기에 우리 수련하고 그리고 LAH 경공격 헬기죠.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탐지 장비 전방에 있고 그리고 무장해서 무장 장착대, 대전차 미사일 등등 해서 이 수련 무장형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UAE는 미국제 기동 헬기 최강의 기동 헬기인 블랙호크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랙호크 중에서 80대 쓰고 있는데 75대를 UH-60L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그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UAE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개량하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꿔버리는데 UAE의 최근 기조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하게 국내 생산, 라이센스 생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카이하고 라이센스 생산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블랙호크를 썼는데 왜 갑자기 수리온으로 돌아서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UAE는 바이든 정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까지는 사이가 좋았는데, 트럼프 정부 마지막에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유대인이죠. 그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해서 이런 식으로 반이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UAE가 이 미국으로부터 F-35 사고 싶다,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하기 직전에, 퇴임 직전에 오케이 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취임식을 하고 바이든이 들어왔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게 뭐냐? 대통령 사인한 대통령 명령문 1호가 UAE F-35 판매 취소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UAE는 하루 만에 F-35를 구매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된 이런 나라예요. 완전히 열받죠. 그래서 러시아에 돈을 대고 경 스텔스 전투기인 체크메이트를 개발하기로 하고 돈을 댔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해서 제재 받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그 체크메이트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하고는 관계가 지금 완전히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미국 무기는 사기 싫고, 이런 상황에 한국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UAE가 우리 이 수리온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그들이 F-16EF 미국에게 개발비를 대주고 블락 60을 만들었죠. 그때만 해도 F-16은 퇴역할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UAE의 개발비 지원 덕분에 F-16이 지금까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F-16 얼마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거 꼴 보기 싫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새 전투기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레이더에 우리 KF-21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들은 스텔스 전투기 가지고 싶은데 러시아제 전투기 사면 제재받고, 중국제는 못 믿겠고, 미제는 싫고, 그런데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어? 개발 중에 있어? 그러니 인도네시아하고 문제 있다고 하니 인도네시아 거 떼내고 우리가 그 비용을 대줄게. 그러면 블락2 우리가 F-16EF 대체용으로 블락2 사고,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블락3 개발 같이 하자. 이쪽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UAE하고 그런 딜들이 전부 다 성사되기를 바라고, 아무튼 뭐 수리온 헬기, 저는 우리 한국군은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UAE의 이런 정치적 입장이라면 우리가 라이센스 등등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해서 이 미국 싫고 러시아는 안 되겠고 하는 그런 국가들 대상으로 틈새 시장 충분히 있지 않을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휘 통제소가 숨어있는 가자시티 내부의 대형 병원 알시파 종합병원에 대한 소탕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전격적인 진입작전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의 일인데, 억류된 환자와 주민들 속에 숨어있던 하마스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현지 시각 11월 15일 새벽 1시부터 시작된 알시파 종합병원에 대한 진입작전을 하루 만에 마무리했으며, 병원 단지 내 모든 저항 세력을 소탕하고 병원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제36기갑사단은 현지 시각 11월 16일 새벽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알시파 종합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수색과 소탕 작전을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하마스 조직원 5명을 사살하고 다수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상군 부대인 제36기갑사단의 통제하에 공군 특수부대인 샬다그 유닛이 내부 소탕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이들은 각 병동에서 인지를 잡고 저항하던 하마스 조직원들을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각 병동 소탕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마스 조직원들은 이스라엘군의 병동 진입이 시작되기 전에 무기를 버리고
환자나 민간인으로 변장해 탈출했고 남아있던 무장 조직원들 다수는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군에 체포됐습니다. 환자들을 인질로 삼아 극렬하게 저항을 벌이던 조직원 5명은 내부 소탕 과정에서 사살됐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새벽 3시까지 모든 병동과 시설에 대한 수색과 소탕을 마치고 병원에 억류됐던 환자와 민간인들을 분류, 후송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아랍어에 능통한 요원과 의무병을 대동해 모든 병실과 사무실을 수색하며 하마스 조직원과 환자, 민간인을 찾아냈는데요. 주민들의 답변을 통해 위장한 하마스 조직원은 체포하고 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인원은 병원 밖에 설치한 의료센터로 데려가 치료를 제공하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 곳곳에서 하마스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대량의 무기와 탄약, 통신 장비를 발견했는데요. 병원 진입 전 통신 감청을 통해 존재를 확인했던 하마스 간부들은 대부분 민간인으로 위장해 병원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샤티 난민 캠프에 이어 알시파 병원까지 점령하면서 이제 하마스는 자발리아 캠프를 제외한 와디 가자 이북의 모든 거점을 잃게 됐는데요. 이제 와디 가자 이북 잔여 구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소탕 작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정말 저희 예상보다 너무나 빠르게 소탕에 성공을 하고 이 알시파 병원을 점령했어요. 이야, 정말 빠릅니다. 점령을 해보니 곳곳에 이렇게 무기들이 널려 있더라. 그래서 지하시설에 무기고가 있고, 이 하마스 무장 세력들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남은 게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 하나하나에 이런 식으로 무기들이 많이 다수 발견되더라. 그리고 또 어떤 방에 가니 이렇게 자기네들의 지휘통제실, 회의실로 사용했던 이 지통실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명확한 정황 증거들 아닙니까? 자, 하마스가 이 병원을 군사용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있는 이 의료진, 환자를 인질로 사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에 민간인 2,500명, 그리고 의료진 500명, 그리고 환자 65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들 다 지금 이제 내보내고 이스라엘군이 이 각 병실 하나하나를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마스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다른 환자들이 진짜 환자가 있고 진짜 민간인이 있고 하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 하마스예요. 신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체포하고 그 중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은 5명이었고 사살을 했고 나머지는 체포를 했고 자 이러면서 이제 병원이 워낙 크니까 한 곳에서는 소탕을 진행 중이고 한 곳에서는 이렇게 의료 약품, 이 구호약품, 구호품 이런 것들을 계속 갖다 주면서 구호 작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에 의료지원품이라고 적어놓고 이런 것들 이제 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원한다. 그리고는 이제 전기 넣어주고 클리어가 된 이 건물은 전기를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지금 인큐베이터 또는 의료시설에 지금 있는데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 보니까 총은 메고 있는데 탄창이 없어요. 설정샷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들에게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소탕 작전을 하니 민간인들이 이제 아는 거죠. 우리를 그동안 이용했던 자들이 누구냐? 악용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마스다. 그래서 하마스가 소탕이 되며 그런데 여기 굉장히 많은 하마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5명밖에 안 죽고 어떻게 됐냐? 일단 제일 높은 자들은 먼저 도망갔죠. 그리고 소탕 작전이 시작되니 이제 민간인들에 섞여서 중간 간부들은 또 민간인 척하고 또 도망가죠. 남아있는 가장 하부 자 우리는 갈 테니까 니들은 지하드해서 죽어라. 그러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들은 탈출하고 남은 하부 전사들만 체포가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완전히 그냥 정말 지하드에서 천국 가서 77명의 처녀하고 내세를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싸우다가 5명 죽고 이랬는데 그 5명밖에 안 죽었다 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하마스 조직원들조차도
항전 의지가 별로 없다. 또 능력과 이런 사기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와디가자 북쪽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데, 앞으로 이제 와디가자 남쪽 면적으로 따지면 한 60% 되죠. 여기를 다시 또 소탕하는 작업에 들어갈 텐데 정말 큰 고비를 넘겼다. 자, 이런 식으로 하마스 자신들이 야 이거 정말 불리하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빨리 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제안을 했죠. 5일 휴전하자. 5일. 그러면 인질 50명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돼. 3일이면 생각해볼게. 검토해볼게. 지금 이러고 있는 정도로 하마스가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와디가자 이북은 이런 식으로 정리 수순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자발리아 캠프라고 있는데 굉장히 큰 난민촌인데 여기 정도만 정리하면 이제 거의 위협 세력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은 면적으로는 한 60% 되는 와디가자 남쪽 시가전이 들어갈 텐데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